안녕하세요, 여러분. 채널 이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당신의 삶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강력한 주제를 준비했어요. 바로 상위 1%만이 사용하는 현실을 왜곡하는 의식의 법칙입니다. 혹시 지금 삶에서 한계에 부딪혔다고 느끼시나요? 꿈꿨던 미래가 멀게만 느껴지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이 당신에게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열어줄 거예요. 현실은 고정된 게 아니라 우리의 의식, 즉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고 믿고 느끼느냐에 따라 만들어집니다. 오늘은 심리학, 양자물리학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이 법칙을 9단계로 깊이 파헤쳐 볼게요. 약 15분 동안 여러분의 인식을 완전히 뒤흔들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 함께 시작합시다. 우리는 보통 현실을 객관적인 사실의 집합이라고 믿죠. 아침에 일어나 뉴스를 보고 출근하고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외부에서 오는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흥미롭습니다. 현실은 우리의 인식이라는 필터를 통해 주관적으로 구성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확증 편향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믿고 싶은 정보만 선택적으로 보고 듣습니다. 예를 들어 세상이 가혹하다고 믿는 사람은 부정적인 뉴스나 실패 사례만 눈에 띄고 반대로 세상이 기회로 가득하다고 믿는 사람은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죠. 이건 단순한 심리 현상이 아니에요. 양자물리학에서도 비슷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양자역학의 슈퍼포지션에 따르면 현실은 관찰자가 선택하기 전까지 무수한 가능성의 상태로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회의에 참석한 두 사람이 전혀 다른 경험을 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은 내 아이디어가 무시당했다고 느끼고 다른 사람은 새로운 기회를 찾았다고 생각하죠. 여러분의 뇌는 이미지를 선택적으로 필터링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니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당신은 지금 어떤 필터로 세상을 보고 있나요? 이 인식의 필터를 이해하는 게 현실을 왜곡하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실천 팁 하루 5분. 오늘 본 긍정적, 부정적 사건을 기록해 보세요. 당신의 뇌가 어떤 증거를 모으는지 확인하면 인식의 필터를 의식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동료의 미소나 예상치 못한 도움을 기록하며 긍정적 필터를 강화하세요. 신념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에요. 신념은 현실을 설계하는 청사진입니다. 많은 분들이 현실이 이러니까 이렇게 믿게 됐다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예요. 당신의 신념이 먼저이고 현실은 그 신념에 맞춰 형성됩니다. 상위 1%의 사람들은 이 구조를 본능적으로 이해하고 신념을 의식적으로 업데이트합니다. 그들은 나는 이미 성공했다. 기회는 항상 나를 찾아온다고 믿어요. 그러면 뇌가 그 믿음에 맞는 행동과 기회를 끌어당기죠.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신념은 뇌의 신경가소성을 통해 행동 패턴을 바꿀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한 실험에서 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학생들이 실제로 더 나은 성적을 거뒀어요. 반면 나는 실패자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 믿음에 갇히죠. 상위 1%는 실패를 교훈으로 재정의하고 신념을 업그레이드하며 이미 이루어졌다고 상상해요. 예를 들어, 한 작가는 나는 베스트셀러 작가라는 신념으로 매일 글을 썼고 결국 출판 계약을 따냈죠. 그 순간 그들의 에너지가 외부 현실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실천 팁 당신의 핵심 신념 세계를 적어보세요. 나는 부족하다 또는 나는 가능성이 많다. 부정적인 신념을 나는 성장하고 있다처럼 긍정적으로 바꿔보고 매일 아침 3번씩 소리내어 읽으며 그 믿음을 내면화하세요. 당신은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라고 정의하나요? 자기 이미지, 즉 아이덴티티는 당신의 가능성을 결정짓는 경계선입니다. 나는 항상 실패하는 사람이라고 믿으면 기회가 와도 무의식적으로 놓치게 돼요. 반대로 나는 성공을 끌어당기는 사람이라고 믿으면 행동과 태도가 바뀌죠. 상위 1%는 외부 환경을 바꾸기 전에 내면의 아이덴티티를 먼저 업데이트합니다. 그들은 아직 성공하지 않았어도 이미 성공한 나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해요.
심리학에서 자기 효능감 셀프-마이너스 에피케시은 실제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한 창업가는 나는 혁신적인 리더라고 자신을 정의하고 그에 맞게 과감한 결정을 내렸어요. 결과적으로 그의 비즈니스는 급성장했죠. 반면 나는 자격이 없다고 믿는 사람은 비슷한 기회를 놓쳤어요. 중요한 건 아이덴티티는 고정된 게 아니라 언제든 재설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매일 건강해지는 사람이라고 정의하면 자연스럽게 운동과 식단을 바꾸게 되죠. 당신이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바꾸는 순간 행동, 말, 인간관계가 달라지면서 현실이 따라옵니다. 실천팁 나는 한 사람이다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나는 매일 성장하는 사람이다. 이 문장을 거울 앞에서 매일 5번 말하며 그에 맞는 작은 행동을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새로운 스킬을 배우는 10분을 투자해 보세요. 우리는 보통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로 흐르는 직선이라고 배웠죠. 하지만 상위 1%는 시간을 다르게 봅니다. 시간은 선이 아니라 가능성의 장입니다. 양자물리학에서는 모든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해요. 즉, 당신이 꿈꾸는 미래는 이미 존재하고 중요한 건 그 미래에 당신의 의식을 맞추는 거예요. 상위 1%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고 지금 그 미래처럼 살아갑니다. 이를 타임 콜랩스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 성공한 CEO가 되려는 사람은 아직 결과가 없어도 나는 이미 CEO처럼 결정을 내리고 그에 맞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요. 연구에 따르면 생생한 시각화는 뇌를 실제 경험처럼 변화시킵니다. 예를 들어 운동선수가 경기에서 이기는 장면을 상상하면 실제 성과가 향상되죠. 이는 단순한 공상이 아니에요. 당신이 미래를 상상할 때 그 타임라인에 에너지를 맞추는 겁니다. 시간을 초월하는 감각은 바로 여기서 나와요. 상위 1%는 이 원리를 활용해 미래를 지금으로 끌어당깁니다. 실천 팁 꿈꾸는 미래의 당신을 5분간 상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느끼는지 떠올리고 오늘 그중 한 가지 행동을 실천하세요. 예를 들어 꿈의 직업을 위해 관련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들어보세요. 믿음과 아이덴티티를 바꿨다면 다음은 행동입니다. 하지만 아무 행동이나 되는 건 아니에요. 상위 1%는 조화된 행동을 취합니다. 즉, 미래의 이상적인 자신이 당연히 할 법한 행동을 지금 선택하는 거예요. 불안이나 결핍에서 나오는 노력은 오히려 목표를 멀어지게 해요. 예를 들어, 아직 부족하다는 마음으로 밤늦게 일하면 스트레스만 쌓이죠. 반면 나는 이미 충분하다는 확신에서 행동하면 자연스럽게 기회와 만남이 따라옵니다. 심리학적으로 긍정적 태도는 기회 포착 능력을 높여요. 예를 들어, 한 작가는 나는 베스트셀러 작가라고 믿고 그에 맞게 매일 글을 썼어요. 결국 출판사와 계약을 맺었죠. 또 다른 사례로 한 사업가는 나는 글로벌 리더라는 확신으로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했고 그곳에서 결정적인 파트너를 만났어요. 조화된 행동은 우주와 협력하는 달이에요. 당신의 행동이 미래와 지금을 연결합니다. 실천 팁 오늘 하루 내가 꿈꾸는 나는 어떤 선택을 할까? 를 자문하며 행동하세요. 예를 들어 건강한 자신을 원한다면 지금 산책을 시작하거나 커리어 목표가 있다면 관련 네트워크에 연락해 보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주는 당신과 함께 창조하는 파트너입니다. 상위 1%는 이 관계를 활용해요. 그들은 직감을 무시하지 않고 우연한 만남이나 징후를 신뢰하죠. 양자정보 이론에 따르면 의식은 정보와 상호작용하며 현실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이메일, 뜻밖의 만남 또는 떠오른 아이디어가 당신을 새로운 기회로 이끌 때가 있죠. 그건 우주의 응답이에요. 상위 1%는 우주와 경쟁하지 않고 흐름에 몸을 맡깁니다. 때론 소원이 늦게 이루어지는 건 더 큰 그림을 위한 조정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한 예술가는 전시회를 열고 싶었지만 계속 거절당했어요. 포기하지 않고 직감을 따라 작업을 계속하자
예상치 못한 갤러리에서 초대받았죠. 중요한 건 신뢰예요. 우주는 항상 당신의 최선을 위해 움직입니다. 실천 팁 오늘 하루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을 기록해 보세요.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전화나 떠오른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게 우주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 신호를 따라 작은 행동을 취해 보세요. 우리는 강하게 원하면 이루어진다고 믿지만 집착은 오히려 소원을 멀어지게 해요. 심리학적으로 집착은 결핍의 에너지를 발산하며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상위 1%는 포기와 분리의 힘을 알아요. 포기는 무기력이 아니라 결과에 대한 통제를 우주에 맡기는 신뢰의 행위예요. 예를 들어 한 사업가는 투자자를 찾으려 애쓰다 지쳤어요. 결국 집착을 내려놓고 자신의 비전에 집중했더니 예상치 못한 투자자가 나타났죠. 또 다른 사례로 한 학생은 시험 결과에 집착하다가 스트레스로 공부가 안 됐어요. 결과를 우주에 맡기고 최선을 다하자 오히려 더 좋은 성적을 얻었죠. 포기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되 결과를 우주에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에너지가 자유로워지고 놀라운 해결책이 찾아옵니다. 실천 팁 집착하는 목표 하나를 골라 나는 최선을 다했고 결과는 우주가 알아서 할 거야라고 말해보세요. 그리고 가볍게 행동을 이어가세요. 예를 들어 프로젝트에 너무 매달렸다면 잠시 산책하며 마음을 비워보세요. 현실은 지금에서 만들어집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면 창조의 순간을 놓치죠. 상위 1%는 감사를 통해 이 순간을 붙잡아요.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이미 받은 에너지를 발산하는 강력한 도구예요. 긍정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은 행복감과 성취도가 높아집니다. 상위 1%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꿈에도 미리 감사해요. 예를 들어, 나는 꿈의 직업을 얻었어. 감사해라고 말하면 뇌가 그 현실을 준비하죠. 실제로 한 뮤지션은 아직 공연 기회가 없었지만 내 음악이 세상에 퍼졌다고 감사하며 연습했어요. 몇 달 뒤 대형 페스티벌 무대에 섰죠. 지금 이 순간 숨소리, 주변의 소리, 공기의 감촉에 집중해 보세요. 그게 창조의 임계점이에요. 감사와 지금 여기는 세트를 이뤄 당신의 에너지를 우주의 창조적 주파수와 맞춥니다. 실천 팁 매일 밤 감사한 일 3개와 미래에 감사할 일 1개를 적어보세요. 내일의 기회에 감사해. 이 선행 감사가 현실을 끌어당겨요. 낮에는 1분간 호흡에 집중하며 지금을 느껴보세요. 현실을 왜곡하는 힘은 한 번의 기적이 아니에요. 매일의 작은 선택의 누적입니다. 상위 1%는 화려한 일을 하지 않아도 매일 의식을 정돈하고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며 미래에 자신에 맞는 말을 선택해요. 이는 심리학적으로 습관 형성 이론으로 설명됩니다. 꾸준한 작은 행동이 뇌의 신경망을 재구성하죠. 예를 들어 한 운동가는 매일 아침 나는 건강한 챔피언이라고 되뇌며 훈련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아무 변화가 없었지만 6개월 뒤 그의 몸과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죠. 또 다른 사례로 한 직장인은 나는 리더라고 매일 상상하며 동료와 협력했고 결국 승진했어요. 변화는 내면에서 먼저 일어나고 점차 외부로 퍼져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 변화가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상위 1%는 이 과정을 믿고 꾸준히 실천해요. 실천 팁 매일 아침 3분간 의도를 설정하세요. 오늘 나는 성장하는 선택을 한다. 그리고 밤에 하루를 돌아보며 그 선택을 점검하세요. 작은 성공을 축하하며 계속 진화하세요. 자, 오늘 우리는 현실을 왜곡하는 9가지 법칙을 배웠어요. 인식, 신념, 아이덴티티, 시간, 행동, 우주와의 협력, 포기, 감사, 그리고 일상 실천까지. 이 모든 건 심리학과 양자물리학으로 뒷받침되며 무엇보다 당신의 의지로 시작됩니다. 현실을 바꾸는 건 조용한 혁명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새로운 세계의 문 앞에 서 있어요. 이 문을 여는 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철학, 심리학, 전략을 통해 내면의 힘을 키우는 콘텐츠를 계속 공유할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사람에게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실천 경험도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